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재호입니다. 시장은 상당 부분은 이제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지만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숨고르기, 혼조 국면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큰 흐름으로 봐서는 반도체와 전기차 그리고 바이오 5G 소재 산업재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한 4가지, 5가지 정도 섹터로 요약되는데 단기적인 시장 흐름을 감안한다면 당분간 우리가 이제 5월 20일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바이오 섹터가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기타 섹터들도 긴 호흡으로 본다면 양호한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어제 약속대로 바이오와 비메모리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각 섹터별로 이제 핵심 종목 유망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성공 투자를 위해서 종목을 매수할 때, 종목을 선정을 할 때 3가지 요소는 반드시 점검을 해보자고 그랬죠. 먼저 흐름을 보면 시대적 흐름과 이제 시장 흐름이 있는데, 시대적 흐름은 이제 우리가 거시적인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고, 시장 흐름은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시대적 흐름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흐름은 지난 3월 19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전 세계 증시가 거의 동시에 절대 바닥을 이제 통과했다고 봅니다. 자, 이후서부터는 이제 그 혼조 국면, 박스권 등락이 예상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그 5월 한 중순 혹은 말까지는, 이런 그 지수 관련주들, 혹은 이제 그 기존의 시장 어떤 그 주도주 역할을 갖던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기가 혼조 국면을 보이는 그런 가운데서 바이오 섹터가 나름대로 이제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슈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인 그 위기죠. 이게 이제 가장 커다란 이슈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조금 글자를 작게 했는데 지난 그 3월 19일 날 최악을 통과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도 점차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기는 그 해당 종목의 어떤 핵심 가치 그리고 다른 경쟁 업체와의 어떤 그 뭐랄까 비교 위에 서 있는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이제 추천하고 제시하는 종목들은 나름대로 개인기에는 저희가 그 소신이 있고 또 확신을 갖는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흐름이라든가 이슈 이런 것들은 약간 좀 피상적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좀 맞춰서 우리가 잘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주제는 바이오의 어떤 그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얘기하고 싶은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사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혹은 이제 삼성 SDI와 함께 상승의 흐름을 이제 같이 했죠. 최근에도 이제 모양은 굉장히 양호한데 셀트리온이라든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새롭게 출발하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어떤 그 반도체의 삼성전자의 어떤 그 싸움, 대결로 해석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바이오 섹터의 핵심 포인트를 보면요. 바이오 3인방, 그러니까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가 이제 낭중지추라고 했는데 주머니 낭자 그리고 송곳 추자가 되겠죠. 주머니 속에 송곳이죠. 너무 빼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감추려고 해도 결국은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잠시 후에 우리가 또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거의 100% 증가하거든요. 캐파 자체가 이런 중소기업들하고 이제 차원이 틀리다고 봐야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도 하고 100% 증가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거의 한 200% 증가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정도가 만약에 그 전망치가 실제치하고 이제 거의 근접한다면 위에서 망치로 내려쳐도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작년이 아니죠. 2018년도 고점 대비해서 한 2년 동안 충분하게 이제 가격 및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도주 부재하에서 시장에서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 좀 걸리는 건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한가 들어갔죠. 그것도 이제 거래가 워낙 많이 터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데미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아니었다면 참 멋있게 한번 끌고 가겠는데 여하튼간에 그거조차도 이제 조정을 또 단기적으로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다시 재도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시세 초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바이오는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신고가 종목하고 바닥권 바이오 종목하고 또 구분이 돼요. 신고가 종목은 우리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성공을 했죠. 추천 이후에 한 10% 정도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LNC 바이오가 있고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지금 역사의 고점 돌파 직전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종목군들이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고 랠리로 이어진다면 바이오 환경이 완전히 또 급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슈가 말 그대로 스포트라이트가 바이오 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 바닥권 바이오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 종목 있어요. 뭐 바이오톡스텍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추억의 바이오라고 얘기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HLB 혹은 뭐 헬릭스미스라든가 뭐 제넥신 같은 거, 뭐 팩트론 이런 것들도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전 세계적 위기 가운데서도 진단 키트하고 이제 치료제 관련해서는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는데 요것만 오른다면 좀 한계가 있겠는데 진단 키트와 이제 치료제가 물꼬를 터서 이게 바이오 전반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이제 더 많이 갈지 모르겠어요. 신고가 관련주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알테오진이라든가 LNC 바이오 혹은 셀리버 이런 것들이 역사권 좀 돌파하면서 랠리가 전개될지 아니면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HLB라든가 뭐 헬릭스미스라든가 뭐 제넥신 이런 것들이 이제 치고 나갈지는 이제 모르겠으나 여하튼 간에 예, 진단 키트하고 이제 치료에서 여타 바이오로 확장이 된다면 커다랗게 또 바이오 테마가 시장 전반에서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가 뭐 반도체 관련주들 뭐 2차 전지 뭐 5G 같은 건 좀 틀리죠. 5G 같은 경우는 작년 9월까지 작년 초에서 9월까지 올라갔다가 충분하게 가격 및 기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이 어떤 그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기타 글로벌 모멘텀이라든가 뭐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제 5G 쪽은 좀 많이 투자를 한다고 그런 것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준비된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의미는 있어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사실 좀 그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내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섹터가 저는 이제 바이오라고 보는 거죠. 바이오톡스텍 목표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 뭐 CJ과 한번 비교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어제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바이오톡스텍 관련해서 한 전화가 한 50통화, 100통화면 이제 거짓말이고, 한 50통화 정도가 온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건데요. 뭐 팔고 싶으면 팔아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목표하는 말은 길게 본다고 그랬죠. 길게.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얼마 정도 갈지도 한번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메모리 관련주들 제가 이제 그 반도체 외에 우리는 이제 저희 현대투자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제 비메모리에 또 특허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메모리, 비메모리 다 살 수는 없거든요. 비메모리도 사실 많아요. 비메모리 중에서도 네 종목 말씀드렸는데 네 종목 중에서도 한 두 개, 세 개 정도로 요약을 해보자는 것이죠. 여튼간에 핵심 포인트를 간략하게 점검해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그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 혹은 이제 그 삼성전자가 시장 내에서 완전하게 자리를 잡는다. 추가 하락할 가능성보다 이제는 어느 정도 계기만 되면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믿음을 만약에 준다면 중소형 메모리과 비메모리 관련주들은 랠리 가능성이 높아요.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삼성전자가 시장 내에서 완전하게 자리를 잡는다면 이제는 하방보다는 상향 가능성이 높다는 어떤 인식이 자리를 잡는다면 중소형 비메모리 관련주들은 랠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서 하면 안 되죠. 따라서 하면 바로 물리죠. 그러니까 눌림목 줄 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선취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는 것이고요. 자, 여하튼간에 이제 지금 비메모리 관련주 뭐 시장 전반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그 글로벌 위기 속에서 어느 정도 내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확진자 수들이 많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안 빠지죠. 우리가 이제 그 세 단계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예측 불가능한 공포가 지배하는 단계. 그 단계는 넘어섰어요. 그게 이제 3월 19일 날이 최악이었고 그 이후서부터는 그 단계는 넘어섰고 3월 20일 이후서부터는 공포가 지배를 하고 있지만 예측 가능한 공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또 한 단계가 넘어가면 시장 악재에 대해서 내성을 갖추는 단계로 접어듭니다. 그때서부터 우리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시장을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하튼 간에 어떤 그 글로벌 위기에 대해서 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양호한데 2분기 실적이 어떨 것 같습니까? 1분기 실적, 어제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4천억으로 예상치를 넘어섰죠. 그런데 2분기는 어떨 것 같아요? 2분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최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2분기서부터 이제 올라갈 가능성, 상승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조셉 그랜빌 말을 이용을 한다면 월 오브 워리,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구간, 그 악재가 지배하는 가운데 오르는 구간. 그때는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 절한대요. 시장은 계속해서 안 좋은 시그널들, 악재 시그널들을 계속 보낼 겁니다. 뭐 대체적으로 실적이죠, 실적.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학 개미 운동을 했는데 그 동학 개미를 지금 최근에 삼성이 조종하는 가운데서 많이 샀는데
개인 물량이 매도로 반전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런 구도가 자리 잡지 않을까 싶고 삼성전자가 오르기 시작하면 바이오는 오를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전제 하에 우리가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출발, 이제 랠리가 이제 전개되기 직전까지는 바이오 랠리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바이오를 잘 매도하고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삼성전자류 이쪽으로 좀 갈아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여하튼간에 지금 시장은 두 이슈 간의 어떤 그 충돌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을 보시면 이제 그 네페스, 비메모리선 네페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SF 반도체, DB 하이텍인데요. 네페스가 지금 상대적으로 잘 안 오르죠. 지금 예를 들어서 네페스하고 이제 SF 반도체 두 종목만 비교해서 본다면 SF 반도체가 훨씬 더 세죠. 근데 왜 그러냐면 낙폭과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SF 반도체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SF 반도체가 오른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또 추구해서는 이제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네페스가 상대적으로 안 오른 이유는 뭐냐면 안 빠져서 그런 거죠. 그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간에 네페스, AD 테크놀로지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현재는 지금까지는 이제 그 낙폭 과대주들이 이제 회복하는 단계. 그래서 잡주들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세게 올라가죠. 그런데 이 단계를 넘었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그 네페스라든가 뭐 AD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오를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열릴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림을 보도록 하죠. 그 삼성전자 위에 보시는 차트가 이제 그 삼성전자고 이제 아래가 셀트리온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혼조 환경 혹은 이제 박스권 등락 가운데서는 대략 한 5월 20일 정도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그 3월 19일 이후서부터 3개월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3개월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가가 안 빠지고 횡보하잖아요. 그러면 21선이 이제 수렴을 해버려요. 21선 방향성이 하향해서 이제 그 수평 내지 이제 상향으로 전개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그 3개월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면 장단기 이동평선들이 이제 결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평선 분석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동평선의 어떤 그 방향성, 그 다음에 결집도, 배열도라는 것은 이제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혼조배열 이런 것을 의미하죠. 혼조배열 상태에서는 오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삼성전자 보면은 그 지금 완벽한 역배열 상태에서 이제 역배열 상태는 지나가고 역배열 상태에서 혼조 배열이죠. 이런 상태에서 올라가게 되면 자꾸 매물을 두들겨 맞기 바랍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데 3월 19일 악재의 크기가 워낙 컸기 때문에 악재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세가 많이 소멸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정도면은 거의 뭐 조정이 끝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셀트리온을 보시면 아래 그 셀트리온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제 그 2019년도 1월서부터는 이제 계속 1월 달에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왔거든요. 그 전까지는 같이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뭐 잘 아시다시피 미중 간의 어떤 무역 전쟁에서 지수 자체가 시장 전반이 이제 많이 동반해서 이제 빠졌던 그런 거고요. 여하튼 이제 그 삼성전자는 2019년도 1월 달에 이제 바닥을 찍고 36,000원대 바닥을 찍고 이제 그 62,000원대까지 상승하는데 주가가 이렇게 그 상승을 하잖아요. 그럼 매수가 많아지죠. 매수가 더 세고 많아지죠. 이러면서 매수가 점차적으로 포화 과정에 접어들면서 매수가 포화 과정에 접어든다는 것은 잠재 매도세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셀트리온은 삼성전자 오르는 과정에서도 계속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과매도가 이게 사실 가치 대비 더 많이 빠진 거거든요. 과매도 과정 속에서 과매도가 전개가 됐기 때문에 잠재 매수 수요가 증가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3월 19일 이후서부터 해서 이제는 셀트리온이 과매도 과정 속에서 매도세가 많이 이탈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매수만 가하고 거기 이제 모멘텀 뭐 말 그대로 어떤 그 시장의 흐름 그리고 이슈 뭐 개인기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된다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지금 그 보시는 그림이 지금 주봉인데요. 이제 3주 올랐죠. 한 달 오른 거예요. 3월달 한 달 올랐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들 한 3개월은 올라간다 봐요. 월봉사 보면 이제 3월달까지 한 달 오르고 그리고 4월 오르고 5월 정도까지 기본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셀트리온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36만 원대가 이제 최고점인데 이 그림상으로 봐서는요. 그런데 36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 좀 희박해요. 이때 그 36만 원은 최상의 또 상상력까지도 반영한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 때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3월에 의해서 4월 한 5월까지도 강세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고요.
지금 이제 그 최근 자료입니다. 어제죠. 어제 4월 8일자리 보고서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도 뭐 영업이 거의 한 100% 가까이 증가하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면 2019년도 영업이익이 828억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2,500억이 2,500억. 거의 이제 뭐 한 200%가 급등을 하는 거죠. 8억짜리가 여러분들 20억 되는 게 아니에요. 800억짜리가 2,500억대가 되는 거죠. 이렇다면 조금 과장을 한다면 위에서 막 짓누르고 뭐 망치로 혹은 도끼로 내려쳐도 죄송합니다. 이상 거친 또 표현을 써서 여하튼 그래도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을 온다 뭐 그런 얘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도 중요하죠. 자,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NC 바이오도 제가 무조건 간다는 건 아니고 지금 그런 최근에 어떤 그 글로벌 그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하락한 자리를 다 찾아갔어요. 다시 균형점이에요. 균형점. 하락 급락한 부분을 제외하면 옆으로 박스권을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돌파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LNC 바이오는 우리가 이제 그 인체 조직 관련해서 뭐 하여튼 그 세계적인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또 이제 중국에 진출한다는 그런 모멘텀도 있죠. 그게 이슈가 되겠죠, 이슈. 그래서 이슈가 형성이 된다면 어떤 그 막강한 어떤 개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흐름도 이제 맞죠.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알테오젠은 저희가 이제 뭐 얘기하고 사실 그 알테오젠을 저희가 주력주로 편입할 예정이었고요. 우리 뭡니까 우리 저희 회원분 중에서 주식을 굉장히 잘하신 고수분이 계시죠. 그분은 이제 알테오젠을 사셨더라고요. 4일 전에 알테오젠 샀는데 많이 샀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알테오젠 역시도 14,000원대가 이제 역사적 최고점입니다. 이게 알테오젠도 그렇고 LNC 바이오도 만약에 역사적 좀 돌파한다면 바이오는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억의 바이오, 과거에 한때 그 영웅소리를 들었던 HLB라든가 뭐 신라젠도 그런데 신라젠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라는 게 아니에요. 신라젠조차도 올라간다면 우리가 그 다른 시각으로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뭐 지표 정도 차원으로 바로미터로 보자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강세장 막판에 바위까지 오른다는 거죠.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그 무거운 바위돌까지 오르는데 신라젠마저도 만약에 지금 옆으로 본다면 지금 며칠째입니까? 뭐 한 열흘 가까이 옆으로 이제 세워놓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강렬하게 오른다면 이 대단한 시그널이에요, 이거는. 신라젠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자, HLB 같은 경우는 이제 무난하죠. 그 3월 중에도 글로벌 엄청난 위기 속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안 빠져요. 왜냐하면 미리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악질에서 상당히 내성을 갖췄다. 그렇다면 역시 막강한 어떤 그 개인기. 그 HLB 같은 경우는 그 개인기가 막강하죠. 그 국내 항암 신약이죠. 리보세라빈. 이게 지금 뭡니까? 그 NDA 신청을 한다고 그러고 요즘에 또 공격적으로 M&A를 또 하고 있어요. 공격적으로. 그래서 지금 HLB 같은 경우 보면 지금 뭡니까? 기억이 잠깐 안 나네. 이뮤노믹이죠. 이뮤노믹 지분을 51%가 인수됐어요. 옛날에 이뮤노믹은 세계 백신 대회에서 그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에요. 그리고 뭐 스웨덴의 오아스미아의 어떤 그 항암제 어필료의 그 글로벌 권리도 인수했죠. 그래서 공격적인 M&A를 했어요. 말 그대로 어떤 우리 국내 조기 축구회를 넘어서 프리미어 리그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교두보를 확보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젠과 이제 아래가 이제 바이오톡스텍과 이제 상관관계인데요. 시간이 너무 지났네요. 시젠과 바이오톡스텍. 지금 이제 A, B, 아래가 이제 바이오톡스텍이고 위에가 시젠이에요. 보시면은 이제 시즌의 첫 번째 상한가 구간이 A 구간이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어제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제 막판에 좀 상한가가 무너지고 말았는데 B 구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시즌도 그렇고 바이오톡스도 그렇고 개별 개체인데 어떤 주식 자체는 유기체고 메커니즘 다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희세의 어떤 생로 병사 과정으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A 구간 혹은 B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B 구간이라 하더라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하시면은 투자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어제 사실 뭐 팔고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조정 3일째 사는 게 맞는데요. 조정 한 이틀째 오늘 빠지면 뭐 내일 정도 사도 뭐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건 사실 바이오톡스 같은 경우는 멘토 없이 투자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자, 뭐 네페스, AD 테크놀로지, SF 반도체, DB 하이텍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앞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네페스가 상대적으로 이제 SF 반도체라든가 이제 다른 낙폭 과대 비메모리 혹은 반도체보다 탄력이 약한 것은 안 빠졌다는 것이죠. 2월 달 시점 혹은
3월 초 시점 위에서 놀고 있는 주식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깨졌어요. 근데 유일하게 네페스만이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향후 주도주인 것을 강렬하게 암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뭐 AD 테크놀로지 굉장히 양호하죠. AD 테크놀로지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이거. SF 반도체. AD 테크놀로지는 하여튼 뭐 상상력이 많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주식이 좋은 것 같아요. SF 반도체도 전혀 무리 없습니다. SF 반도체로 사실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 뭐 파셨다면은 좀 안타깝지만 지금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이제 비메모리는 이제 자주 방송을 해드리잖아요. 하여튼 그 방송 잘 참고하시고 저는 뭐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DBI 텍은 좀 탄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종목을 굳이 놓고 본다면 뭐 제 개인의 어떤 우선순위를 본다면 네페스, AD 테크놀로지, 뭐 SF 반도체 뭐 그런 순위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채용 VIP 관련해서는 뭐 가끔가다 이제 그 댓글에 자꾸 영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데요. 영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세상이 다 영업으로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에게는 굉장히 신성하고 저도 주식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주식 투자는 저로서는 사실 그 부업이고요. 회사 일이 저한테는 이제 본업입니다. 영업은 저희한테 신성하고 또 이제 그 채용 VIP 가입하시는 분들은 뭐라 할까요? 그 수익률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오 중에서 이제 저희가 나름 크게 보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채용 VIP를 가입하시면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리스크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줄인 상태에서 좀 크게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단기 종목이 절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최소한 뭐 3개월 정도 이상 끌고 가고 저는 뭐 내년까지 끌고 가도 굉장히 그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또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